반갑습니다. 캐드간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문자를 기입을 하고 그 문자를 이제 도형화 시켜서 그 도형한테 뭐 치수 기입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이미지로도 입힐 수가 있고 또는 뭐 3D로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문자를 이제 단지 문자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를 도형화를 만들어서 우리 기계 쪽에서는 이제 이 모양대로 가공을 하고 싶다. 또는 뭐 이거를 3D로 만들어서 뭐 3D 프린터로 뽑고 싶다. 뭐 이런 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 질문 주신 분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뭔가의 밑바탕, 뭔가의 이제 기초 작업,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그 블로그를 제가 매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계속 이제 영상은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예, 구경 오셔서 한번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텍스트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쓰기 전에 먼저 글꼴을 미리 지정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스타일을 좀 들어가 볼까요? 스타일. 자, style 스타일. 자, 스타일 엔터를 합니다. 자, 스타일 엔터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글꼴을 미리 정해 놓겠습니다. 저는 뭐 굴림을 쓰겠다라고 미리 지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라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클로즈. 자, 스타일 명령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처음에 이제 글꼴을 뭐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부터 문자 기입을 하게 되면은 그쵸? 예, 계속 이제 그 글꼴이 기본 글꼴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죠. 자, 글꼴 지정해 놨고 이제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자 쓸 때 이제 MT를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MT, 멀티 텍스트. 예, 뭐 DT도 있는데 MT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T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T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 클릭, 그리고 대각선으로 적정하게 벌려서 클릭. 자, 그럼 일단 기본 글꼴이 이제 굴림으로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스타일에서 굴림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뭐랄까요? 5 정도랄까? 10 정도 하겠습니다. 10. 10 쓰고 엔터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이제 기본 10으로 쓰고 한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써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분 이름 써도 괜찮고요. 또는 뭐 쓸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제 글꼴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굵기가 있는 글꼴이 있고 굵기가 좀 없는 글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봤을 때 좀 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약간 확대해서 굵기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치수 기입을 해도 그렇죠? 좀 한글이죠. 영어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치수 기입 한번 해볼게요. DLI로 측정해 보려고 해도 뭐 정확하게 찍히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그쵸? 찍히지가 않아요. 이게 도형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뭐랄까 블럭? 하나의 블럭을 해야 되나? 뭐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치수 기입을 세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기계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뭐 레이저로 따고 싶다. 아니면 이 모양 그대로 이제 어디인가 이제 새겨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 도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 기계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 도형을 인식을 해서 이 모양 그대로 이제 레이저로 따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이제 우리 인테리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3D로 만들어서 3D화 시켜 놓게 되면 이제 3D 프린터로도 뽑을 수가 있게 되고 요즘에는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그 캐드에 익스프레스라는 툴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익스프레스. 자, 근데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캐드를 설치할 때 익스프레스를 이제 체크를 안 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요 익스프레스가 안 깔려 있을 거거든요. 여기 아니면은 요 정도의 익스프레스 툴이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익스프레스 또는 익스프레스 툴이라고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는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뭐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CAD 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CAD 익스프레스 설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블로그나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고를 좀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 설치는 안 했지만 그 익스프레스 툴을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깔끔하게 그냥 지우고 다시 설치해라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 추가 설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캐드가 깔린 상태에서 추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뭐 되는 경우도 뭐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 캐드 지웠다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없는 분들한테는 좀 시간이 아까울 수는 있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지웠다 깔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그러니까 설치할 때 중간에 뭔가 체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체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문 버전은 기본으로 깔려요. 영문 버전은 익스프레스가 기본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리는데 특히 한글 버전이신 분들은 이게 기본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그 설치할 때 익스프레스 툴을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그 체크 항목이 있는데 그게 숨어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잘 어, 체크를 하고 설치를 하셔야지만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 예. 그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한번 익스프레스 설치하는 방법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그쵸? 문자와 관련된. 이 안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익스플로드 텍스트. 익스플로드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REC 같은 거 그리게 되면 이제 폴리선이니까 분해를 해야 된다. 하고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이렇게 분해를 하잖아요. 그게 익스플로드잖아요. 근데 그 익스플로드는 이제 도형을 폭파할 때, 도형 폴리선을 폭파할 때인데 문자는 그 X 엔터를 폭파하면 안 돼요. 이 문자 전용 폭파하는 이 명령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드 텍스트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분해가 될 때 이제 도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선이 이렇게 경계선들이 좀 불필요한 것도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은 약간 묶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익스플로드 텍스트를 폭발하면 일단 도형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X 엔터 있죠. 그 사각형 폭파하는 거.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를 한 번 더 폭발을 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약간 드래그로 클릭은 그 밑에 선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를 한 번에 잡아요. 이게 두 개, 선이 두 개일 거야 아마. 하나 지워보면은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로 잡으면 한 번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해서 딜렛으로 해도 이 작업은 조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드래그로 선택하고 딜렛, 드래그로 선택하고 딜렛. 예. 어지간하면 이런 경계선을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도형이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계선은 지워주셔야지 이게 도형이 하나로 인식하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뭐 막혀 있죠. 이런 거는 선택하고 딜렛.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작업 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네. 여기도 드래그, 여기도 드래그.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치수 기입을 하고 싶다 하면 DLI 엔터로 치수 기입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도 할 수가 있겠고요. 해봤더니 0.69다. 아우, 너무 작네. 이거를 한 10 정도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계속 올리는 그 팁들을 좀 잘 차례대로 보시게 되면은 그 팁들이 누적이 돼서 제가 지금 이제 뭘 할지를 아마 대번 알 거예요. 0.69를 제가 예를 들어 이거를 10으로 만들고 싶어요. 10. 예, 그러니까 10mm면 1cm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을 키우는 거예요. 스케일. 예, 스케일은 이제 배율 조절하는 거죠. SC 엔터.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지난 팁 그거 올렸더니 그 이미지 부착하는 거. 자, 물체 선택 엔터 일단. 그리고 고정이 될 지점 한 점을 일단 클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배율 입력인데 여기서 배율 입력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써볼게요. 원하는 값이에요. 원하는 값을 쓰고 슬러시 현재 값 엔터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원하는 값을 변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캐드는 소수점을 인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0.69였죠. 0.69. 원하는 값은 10이잖아요. 그럼 10 슬러시 현재 값 0.69예요. 0.69. 근데 소수점 인식 못하니까 소수점이 없게 만들려고 하면은 얘한테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69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한테도 100을 곱해야 돼. 양변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럼 똑같은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0.69분의 10이나 69분의 1000이나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그쵸? 예,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줄여서 좀 보고 갈까요? 그래서 자, SC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그리고 고정점 뭐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0 슬러시 69 하면은 이렇게 배열이 조절이 되면서 10.05인데 왜 10.05냐면 10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사실 이게 0.69라고 했는데 그 더 뒤에 숫자가 있던 거예요. 0.69 몇몇몇몇 더 있던 거예요. 그 배열들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이렇게 나온 것 뿐이죠. 더 디테일하고 하고 싶으면은 사실 우리가 D 엔터에 들어가면은 D 엔터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1차단이 있죠. 1차단이 프라이머리 유닛이라고 여기 들어가보면은 그 정밀도가 좀 0.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일 밑에 걸로 이제 해놓고 하면 좀 더 정밀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더 소수 밑에 자리를 더 확인할 수 있죠.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돼요. 10을 뭐 100으로 만들고 싶어. 아시죠? 100 슬러시 10.0521170을 쓰고 소수점 옮긴 만큼 앞에 100에다가는 0을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뭐 그런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굉장히 정밀해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계 분야에서는 100분의 1 정도까지밖에도 물론 1000분의 1까지도 따지는 데도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정도만 잘 맞아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분의 1 정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어 봤고, 뭐 여기다가 뭐 색칠하고 싶으면은 H 엔터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해칭하는 거, 그렇죠? 해칭 다 배우셨죠? 그 해칭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우리 요즘에 버전은 또 이제 클래식 버전이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똑같이 있습니다. 해칭도 할 수 있고, 그렇죠? H 엔터에서 색깔을 솔리드로 놓고, 그리고 색상을 뭐 옐로우로 놓고 영역 안에다가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엔터 하면 그다음에 H 엔터 여기를 요거 열어볼까요? 요걸 열어서 내려오면은 뭐 그라데이션 돌 수 있고 그라데이션 원하는 색깔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엔터 이렇게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색깔 입힐 수 있고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이미지 부착 도형 특정 영역에 이미지 부착하는 거 이제 올려놨어요. 그거랑 이거랑 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특정 이미지를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꼭 이 전 거 한번 유튜브 올려놓은 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로그에 오시면 또 블로그에 제가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는 차례대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오늘 중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정리를 좀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랑 이 전 거. 자, 그래서 블로그 아까 전에 이거 여기 좀 이따 오늘 내지 내일 정도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2019년 10월 31일인데 이거 뭐 내일 정도 확인하면 아마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영상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걸 3D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D로 만들어 보는데 잠깐 명령의 창을 좀 끄고 봐야겠다. 명령의 창을 어차피 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옆에 창 이렇게 여기 나오니까. 자,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듣는 거는 3D를 조금 하신 분들, 3D를 조금 배우신 분들 어디서? 제 블로그에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CAD 3D를 또 1강부터 쭉 놨잖아요. 그걸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걸 이제 3D에서 이 문자를 돌출하고 또 원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 주신 분들이 또 이런 질문 주셔갖고 제가 이제 한번 3D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2D만 필요하신 분도 많고 3D까지 필요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요 글자를 이 글자를 단순하게 리미트를 좀 키워야겠다. 리미트 0,0 뭐 한 5,000 5,000에 5,000으로 좀 키우고 Z 엔터 A 엔터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순하게는 이런 네모판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원통 굉장히 큰 원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원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얘를 두 가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원통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만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네모를 그냥 하고 자 갑니다. 이제 우리 3D 배우신 분들이 내가 뭐 할지 알 거예요. 비폴리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BO 엔터. 자, BO 엔터 하면 여기 픽 포인트라는 버튼 눌러서 도형의 안쪽을 전부 다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폴리션이 되겠죠? 도형 안쪽이에요. 안쪽을 조심히 클릭 이렇게 클릭
예, 요 정도 했으면 그냥 엔터 한번 해요. 예, 그리고 폴리스 한번 만들고 밑에 건들 별도로 한번 더 BO 엔터. 예, 픽 포인트 점 선택 버튼 눌러서 도형의 안쪽을 조심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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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엔터. 자, 이걸 이제 3D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클릭 하나씩 클릭해야 됩니다. 하나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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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 위에 것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위에 것만 갖고, 예, 이렇게 요것만 제 이름만 갖고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했으면 컨트롤 C, 예, 컨트롤 누르고 C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D로 넘어가는 명령 아시죠? 마이너스 V 포인트, 예, 마이너스 V 포인트 엔터. 자, 그리고 좌표계는 1, 마이너스 1, 1, 예, Z값까지 1, 마이너스 1, 1 엔터. 자, 3D 공간에 넘어오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좀 뭐랄까요, 얘는 눕혀놓고 얘는 세워놔야 되니까 일단은 컨트롤 V로 넘어오자마자 붙여넣기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세울 거니까 이제 UCS 엔터 정면도로 세우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해서 컨트롤 V. 자, 지금 이 하는 작업은 이제 CAD 3D를 한 1강에서 한 5강 정도까지 보시면은 이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 먼저 보셔야 돼요. CAD 3D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 가셔서 CAD 3D 1강에서 한 5강 정도만 봐도 이 작업이 무슨 내용인지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정면도로 세워놔서 이제 붙여넣겠습니다. 정면도로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해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거고. 얘네부터 보여줄게요. 일단 EXT 엔터 간단하죠. 얘는 EXT 엔터 그리고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뭐 방향맞추고 10 엔터 할까요? 10 엔터? 아 너무 작구나. 조금 길게 해야겠다.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50 엔터 할게요. 50 엔터 이렇게. 자, 50 엔터 했고요. 그 다음에 move 해갖고 이놈을 적당히 이제 좀 옮겨 놓을 건데, 이제 라인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중간점에서 F8 키고, 위에 중간점이죠. 이쪽에서 50 정도. 50 너무 작구나. 도형을 너무 크게 그려갖고. 500 정도 갈까요? 500 정도. 그리고 move로 이놈을 잡고, 중간점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뭐 하나 빼먹었다. 무브로 여기 중간점을 이 선에 딱 맞춰 놓을게요. 이런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3D를 좀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럼 이제 현재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할게요. SHA 엔터, C 엔터 이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쵸? 다시 SHA 엔터 숫자 2 엔터. 자, EXT 돌출합니다.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뭐 100 엔터 할까요? 100 엔터 하면은 이렇게 100만큼 돌출이 되는 거죠. 그쵸?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100 엔터 이렇게. 자, ESC 종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위에 그쵸? 예. 이게 들어갔구나.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다. 밑으로 돌출됐구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잠시만요. EXT 엔터, 물체 선택 엔터, 100 엔터.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돌출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 홍의 이응은 이제 빼줘야 되죠. 그래서 SU 엔터 남아야 될 거 선택 엔터 빼야 될 거는 요거랑 요거를 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간단하죠, 그렇죠? 뭐 얘를 이게 밑으로 집어넣고 SU로 빼게 해도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SU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는 다 3D를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 알 겁니다. 얘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원통이 문제인데 원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EXT 엔터로요. 먼저 원통을 만들어 볼게요. 적당한 높이를 만들고
SU 엔터로요. 바깥의 원통에서 안쪽 원통을 이제 빼고 이렇게 빼면은 아마 이런 원통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글자를 여기다가 좀 입히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위치를 잡아야 돼. 라인으로요. 무브로 옮겨놓겠습니다. 무브로 밑에 중간을 원의 중심에 좀 갖다 놓을게요. 원의 중심에 좀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옆으로 좀 빼자. 이거 조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3D 들으신 분들은 제가 쓰는 기능들을 알 거라 생각되니까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자, ext 엔터로 먼저 제 이름을 돌출을 좀 크게 해 놓을게요. 이렇게 길게 해 놓으세요. 이렇게 길게. 자, 그 다음에 또 원통도 그 전에 이거부터 작업할까? 이 홍 좀 빼놓을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이응자가 지금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SU 엔터로 남아야 될 거 그리고 빼야 될 거, 밑에도 SU 엔터로 남아야 될 거 엔터, 빼야 될 거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응이 잘 빠져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돌출은 길게 일부러 한 겁니다. 그리고 무브로 얘를 좀 앞쪽으로 뺄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뺄까요? 앞쪽으로. 이 상태에서 ext 엔터로 원통을 길게 돌출하고 SU 엔터로 위로 돌출 길게 해놓고요. SU 엔터로 얘한테서 L을 빼면은 또 원통이 하나 여기 겹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L을 그냥 카피 떠서 해도 되는데 그냥 따로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글자들과 원통이 겹치는 부위가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그쵸? 한번 볼까요? INF 인터피어 간섭. 그쵸? INF 엔터. 그리고 이걸 전체 다 선택하세요. 엔터입니다. 한 번 더 엔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요 창이 뜨면은 여기 지구본처럼 생긴 걸 눌러서 나온 다음에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통과 글자가 겹친 부위를 교차하고 있는 부위를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딱 형성화되는 거죠. 원통에 맞게. 자, 종료할게. ESC 해보겠습니다. 교차하는 명령은, 그러니까 간섭은 INF잖아요. 근데 교차는 IN이었어요. IN. 자, IN 엔터하고 전체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엔터. 죄송해요. 하나씩 해야겠다. 하나씩. 잠시만요. 카피로 옆으로 빼서 제가 이걸 먼저 합쳐야겠어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놓으니까 합치겠습니다. UNI 합치는 거 UNI죠. UNI 엔터. 그리고 세 개를 다 선택하고 엔터. 그래서 세 개가 하나의 덩어리가 됐겠죠. 클릭해 보면은. 그렇죠? 이 상태에서 IN 엔터. 그리고 전체 다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딱 교차하는 부위만 남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뒤에는 안 나오게 하려면은, 뒤에는 안 나오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 때 무브로 얘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쵸? F8 켜서 앞으로 좀 당겨 놓으세요. 뒤에가 안 겹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앞에만 겹치게끔. 앞에만 겹치게끔 해놔서 요거를 이제 IN 엔터. 그쵸? 어머나? 지금 컴퓨터 잠깐 멈췄는데 이렇게 앞에만 겹치게끔 해서 IN 엔터로 해주시면 이제 형상화가 앞에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원하는 위치로. 그쵸? 요게 질문을 좀 주셨어요. 원통에 이제 글자를 새겨놓는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요걸 응용한다고 하면은 뭐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여기 컴퓨터가 풀리는지 이게 지금 멈춰갖고 안 풀리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저장했다 다시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만 겹치게 하라는 거죠. 뒤에는 겹치게 하지 말고. 그래서 IN 엔터 그리고 전체 선택 엔터 하면은 이렇게 앞에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브로 갖다 놓는데 무브를 좀 갖다 놓기 편하게 하려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컨트롤 Z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IN을 하기 전에 이거를 제가 카피로 이 원통을 잡아서 제자리에다가 중심을 잡고 다시 한번 중심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제자리에 이제 하나를 복사를 뜬 거거든요. 현재 이제 원통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N 엔터를 하고, 그쵸? 예, 이 원통과 요 3D 요 객체 글자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교차가 되면서 원통 그대로 남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이동하기 좀 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브해서 요놈의 중심을 잡아서, 예, 아이고, 무브를 같이 해야지. 같이 잡고 무브해서 요놈의 중심을 잡아서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얘는 지워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지워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원통은 진짜 원통보다 좀 더 큰 원통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원통이 있었다 이거죠. 이런 원통이 있는데 이 원통에 요거 이런 원통이 있었는데 이 원통은 그대로 있고 이 원통 앞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을 하나 잡아볼까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원통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제 글자가 들어갈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작업은 이 원통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 원통 갖고 이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원통 앞쪽에다 얘를 붙여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통은 이건데 지금 이 원은 뭐냐면은 이 글자가 들어갈 그 맥시멈 값, 그 원통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요 두 개 갖고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번 글자를 한번 그 원통에 글자를 넣는 방법 이걸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 앞서 이제 그 우리 2D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 CAD 도형을 그려서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도형화를 시키는 것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3D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요 제가 또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